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20대 주요 공기업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난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쌓아놓는 일종의 빚인데 이를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부실로 인해 직원들 퇴직금까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15개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과 공항공사와 강원랜드 등 지난해 순손실 공기업 5개를 포함한 20개 공기업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란 직원들이 퇴직할 때 줘야 하는 미래의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것으로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개 공기업의 지난 5년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상승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은 예상 비용 가운데 90%를 사회에 적립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LH를 제외한 19개 공기업이 지난해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사회 적립금은 전년에 비해 약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했다면 내년 추가 적립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공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이들 19개 공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 초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9.2%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부채는 쌓여 있고 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매년 증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 이자로 인해서 불어난다고 보는 거죠. 사회 적립을 하시게 되면 그 사회 적립에 대한 투자 수익이 있겠죠. 임금 인상분이 더 높으면, 율이 높으면 비용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비용이 좋아지겠죠. 문제는 이들 기업 다수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나 정부가 정한 부채 관리 중점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수년째 적자 상태를 이어와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이미 지난해 금융부채 이자 비용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기업들이 이미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 영업수익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출자해야 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코로나로 공기업들의 임금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코로나 종식 후 임금 상승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운용에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공기업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시점에 가서 근로자에게 줘야 될 퇴직급여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적자 기업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게 정부 재정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그 DB 적립금을 그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로 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야 될 임무를 태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공기업들이 모두 직원 퇴직 충당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특히 세 곳은 퇴직금 운용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H는 수익률과는 별개로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기업들의 황당한 퇴직연금 운용 실태, 이어서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개 공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2.3%의 저조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익률 하위 3개사는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추경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 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DB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각각 1.84%, 1.93%, 1.9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모두 퇴직연금 자산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 모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운용 수익률에서 임금 상승률을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은 퇴직금의 원금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원금 보장형이 좀 많은 편이고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대한 위험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또 회사 전체적인 자금에 또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일단 원리금 부담형으로 많이 한다고 한 게 사실은 손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원리금 부담형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DB는 다 원리금 부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은 더 높겠지만 이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상품 제안을 받을 때 안전한 상품 위주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공격적인 상품은 제안을 일단 안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별개로 LH의 경우에는 아예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공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한창 급물살을 탈 때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더 이상 논의가 없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LH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걸 도입해서 회사라든지 직원들한테 더 유익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정경에 이제 추진력이 생길 텐데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 그래서 한창 이제 법적 의무 기간이 있었을 때는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지금 추진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할 경우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 따라 결국 미래에 다가올 손실을 확정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기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과거 추세를 보면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중위험 중수익 구조의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소한 그 임금 상승률 이상의 그 수익률이 나오도록 이제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으로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면은 어느 정도 임금 상승률을 많이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실적 배당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너무 그 과도한 위험을 취하지 않고서도 달성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전문가들은 LH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빚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한 플랜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무적 건전성, 회사 평가에 있어서 어떤 기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적 건전성을 위해서 부채에 따르는 어떤 부채를 레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관리와 더불어 퇴직연금 자금을 사회에 적립할 때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만큼 퇴직연금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그 공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방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영 실태나 아니면 퇴직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공기업들이 이미 혈세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적자 기업들이 많고요. 또 이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 미래에 퇴직금으로 줘야 할 자금들을 외부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90%만 유치를 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100%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또 쌓아야 할 적립금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자금마저도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공기업 운영에 이미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 운영을 안 하면 그만큼 그 비용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이렇게 퇴직금을 운영하지 못하는 건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할 텐데 이 퇴직금을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할 판이다라고
라고 한다면 손실의 어떤 위험성, 이것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이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고 앞서 코스피 5년 평균을 보더라도 9%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위험을 좀 키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예금에 넣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앵커가 현금 100억 원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뭐 굴려보려고 좀 노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냥 예금에 넣어두지 않고 어떻게든 조금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앞서 금융 전문가들이 예금에 그냥 넣어두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적어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라면 이 자금을 그냥 두지 않고 분산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금을 좀 묻어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봐 좀 두려움 때문에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좀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조차도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안전하게 좀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목적에 맞는 운용 상품들을 찾아보려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좀 상쇄가 될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 운용 계획을 좀 미리 좀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개 공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어떤 민간 기업들의 그런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개 공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 기업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정부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은 이 공기업을 포함해서 올해 350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20개 공기업의 충당 부채가 5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0개로 확대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두고 있어서 그 수익률은 2%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 공기업보다 점점 DB형 자금을 회사 자체가 좀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DC형으로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 운용이 좀 활발해지면서 증시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또 증시도 그만큼 커지고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증시에 자금이 모이면 기업들의 자금이 또 투입되게 되고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금에만 방치해두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